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전에 봤던 학력평가 풀이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개념 설명까지 이렇게 겸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들,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것만,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저희 화면 한 번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수학만 저 지난주 개인사동 때문에 이번 주에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개념 설명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개념이 있으시면 요거는 배운 내용이면은 좀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학교 수업이랑 좀 진도가 맞지 않아서 안 배운 개념이면 사실은 못 푸셔도 상관은 없었던 문제였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섹터 문제가 나오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섹터 문제는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난이도가 낮거든요. 섹터 문제들이. 근데 그래도 점수는 4.5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점수를 좀 받아가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어차피 개념이라고 해봤자, 넓이 구하는 거, area of sector하고, 그 다음에 parameter를 구하기 위한 아크의 길이, length of arc, 요렇게 두 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공식은 외워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크 랭스보다는 parameter로서를 쓰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어, 앵글의 매저를 뭘로 쓰는지가 좀 중요해요. 섹터 문제는. 왜냐하면 섹터 문제는 앵글의 매저먼트에 따라서 저희가 공식을 다른 걸 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앵글의 매저먼트 레디언스를 줬기 때문에 레디언스 매저를 쓰는 섹터의 넓이 공식하고 아크랭스 공식으로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밑에 보시면 이 페리미터가 10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area of sector가 6.25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식을 먼저 세어보면 페리미터는 아크의 랭스하고 페리미터는 아크의 랭스하고 R 두 개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죠. 네, 여기 1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섹터의 아크 길이는 공식에서 R θ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넓이 공식, area는 2분의 1 R제곱 θ. 저희는 지금 θ가 레디언 메저인 케이스에 대해서 공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디그리 메저인 경우에는 공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서 이 넓이가 6.25다라고 놓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기서는 θ는 또는 R은으로 식을 정리하는 방법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R은으로 정리를 하던 아니면 여기서 θ는으로 정리를 하던 어떤 식을 정리해서 한쪽으로 모아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방식은 상관이 없고 그 어떤 방식을 쓰셨어도 최종적으로 요 답이 나오면 맞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마크 스킴에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식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다섯 개 식들이 나오고, 이거 전부 다 맞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집어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 요거는 식 정리하는 과정은, 네,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4R 제곱 마이너스 20R 플러스 25는 0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셨으면 됐고요. 자, 여기서 B번 문제 푸실 때, 당연히 쿼드라틱 포뮬러 쓰셔도 되지만 딱 보자마자 사실은 얘가 완전한 컴플리팅 스코어 되는 형태라는 게 보이셔야 되긴 해요. HL 하는 학생들이면은 사실 쿼드라틱에서 완전 제곱식 모양은 잘 보여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2R의 제곱이랑 5의 제곱 형태 보시고 저거를 이제 솔브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럼 R이 지금 정리가 되고요. 위에서 정리했던 식 A번 풀기 위하면 뭔가 식을 정리했을 텐데 그 식 중에 아무거나 에다가 R 값 넣어가지고 θ 계산해 보시면 요거는 비교적 쉽게 구해지는 문제죠. 요게 지금 난이도에 비해서 점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8점이면.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저희가 점수를 좀 다 받아가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식이나 좀 메소드 같은 걸 좀 잘 적어주시면 되고 요런 애들이 다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있는 것들이 뭔지를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게 서술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넘어가 보시면 이거는
쿼드라틱 형태죠. 익스포넨셜이 쿼드라틱 형태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9의 x제곱 부분이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이런 형태로 보이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쿼드라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로 푸는 게 난 좀 헷갈린다 하시면, 얘를 다른 어떤 레터를 사용하셔가지고 쿼드라틱 만드셔서 네, 풀으셔도 되고, 그냥 나는 이 상태로도 그냥 풀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팩토라이제이션 해서 풀어주시면 되죠. 팩토라이제이션 되니까 해주시면 되고, 쿼드라틱 포뮬러는 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팩토라이제이션 해주시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무리 암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팩토라이제이션이나 쿼드라틱 포뮬러나 아니면 컴플리팅 스퀘어나 이렇게 쿼드라틱을 솔브하기 위한 메소드들은 눈에 보이게 쓰셔야지 점수를 받아요. 무조건 메소드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암산하지 마시고 무조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원래는 팩토라이징만 하시는 거 아니고 는 0까지 쓰셔야 돼요. 는 0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쿼드라틱 포뮬러를 할 거다라고 하면 요게 지금 쿼드라틱의 주체이기 때문에 3의 x는 이렇게 되는 걸로. 그래서 마이너스 5,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네, 계산을 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써주셔도 되는데 사실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1이거나 네, 그래서 여기 1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앞에 3.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거나 근데 저희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가 나올 수가 없죠. 무조건 포지티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리젝 시켜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인서가 나올 수 없고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간단한 문제인데 나중에 보시면 이게 좀 중요하고요. 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팩토라이징이 안 되는 형태에서 쿼드라틱 포뮬러 이용해서 루트가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도 뭐를 제외해 주셔야 되냐면 요 3의 x제곱이 네거티브가 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고 솔루션에서 제외하고 답을 구해 주시는 거 그거까지 좀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시퀀스 앤 시리즈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시퀀스 앤 시리즈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시퀀스 앤 시리즈는 단순한 시퀀스, 단순한 뭐 시리즈 이렇게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약간 이렇게 시퀀스 앤 시리즈를 여러 개의 시퀀스의 합이나 좀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내고요. 한국 수학에서는 조금 더 시퀀스 앤 시리즈가 조금 더 이렇게 심화된 부분까지 많이 다루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가져와서 푸는 내용들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보시면 그냥 바로 이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퀀스 자체를 봤을 때는 에리스메틱도 아니고 지오메트릭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빼는 거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가지고 여기에 얼마씩 더해지는지를 요 숫자들을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요 숫자들이 밑에 이렇게 더해지는 요 숫자들이 일정한 게 아니라 요 숫자들이 arithmetic을 띄거나 지오메트릭 하거나 이런 식으로까지 최근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퀀스 시리즈가 옛날보다는 좀 더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제를 내려는 시도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는 인지하고 보셔야 된다. 공부하실 때도 그냥 단순하게 공식 넣어가지고 푸는 문제 이상의 것들이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그 패턴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번은 좀 단순하게 first term이 1이고 common ratio가 10인 그냥 썸을 구하는 거죠. A번은. 그래서 얘는 공식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커먼 레시오가 지금 1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r-1 하고 그 first term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B번이 이제 문제죠. B번이 이제 이 애들에 대한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그마를 좀 잘 쓰시는 분들은 또 그냥 시그마로 잘 푸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IB 커리큘럼에서 시그마를 잘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시그마 사용이, IB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막 사용을 못하는 계산을 자유자재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써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모르겠다 하면, 이거 1일 때 뭔지 써보시고, 2일 때 뭔지 써보시고 하실 건데, 대신에 규칙이 보이게 쓰셔야죠. 저희가 시퀀스 시리즈 문제는 어쨌든 규칙성을 찾아서 제너럴하게 식을 만드는 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럴한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해서 좀 보시면, 자, 여기 S1, S2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 N자리에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쭉 써볼게요. 공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면. 그럼 얘가 이제 9분의, 자, 10에 N이 1일 때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S1이에요. 자, S2, 9분의 이렇게고요. S3. 저희 규칙을 찾으려면 최소 3개까지는 쓰셔야지 규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개까지는 쓰시고 그 뒤로는 뭐 n번째 것까지 더하는 거고요. 저희는 3개를 가지고 보통 규칙을 찾습니다. 이렇게 쭉 되겠죠? 어.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보통 여러분 덧셈 그냥 할 때 생각해 보세요. 9분의 1. 지금 다 9분의 1 커먼하게 갖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9분의 1이 있는 상태로 풀 필요가 없죠. 9분의 1 앞으로 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아닌가요, 요거? 자, 이걸 더하는데 저희가 꼭 이렇게 순서대로 더할 필요는 없죠. 그쵸? 뭔가 규칙이 있는 애들끼리 모아서 더하고, 또 규칙이 있는 애들끼리 모아서 더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규칙성이 보이는 게, 지금 10의 1제곱, 10의 2제곱, 10의 3제곱 더해지고 있고, 1이 하나씩 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모아요. 모으면 10의 1제곱, 10의 2제곱, 얘네들 이렇게 더해질 거고, 10의 n제곱까지 더하겠죠? 이미 지오메트리인 게 보이셔야 되고요. 그 뒤에는 1이 계속 빠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텀이 n개인데 1이 몇 개 빠지겠어요? n개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 빠지면 자, 얘가 1이 n개. n이겠죠? 1을 n번 더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미 규칙을 다 찾은 게 여기는 지오메트리 시리즈고 뒤에는 1이 n번 빠진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지오메트리 시리즈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죠. first term은 10이고요. common ratio가 10인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 common ratio 10 하고 first term 10에다가 n개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n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식 정리해 보시면 자 바깥에 9분의 1 있고 자 안쪽에 있는 거 디노미네이터의 9로 통일해 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9랑 곱하면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81분의 10 곱하기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요 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시퀀스가 합쳐져 있는 형식으로 나오는 게 그 이후에 한 번 더 출제가 됐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2021년 이후 시험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차 수열 계열, 그러니까 한국 수학에서 조금 심화 버전으로 나오는 문제가 또 2025년에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시퀀센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다.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인데요. 자, 이건 좀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줄일게요. 얘도, 네. 네. 요거 지금 보시면 fx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horizontal asymptote 구하는 문제였는데, 저희 rational function에서 vertical asymptote랑 horizontal asymptote 구하는 거는 외우셔야 되고, 왜냐면 너무 잘 나와요. 이 문제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도 점수 받기 좋은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의 유형 어떻게 출제되는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보통은 asymptote 구하게 하고요. 그래프 그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인버스 펑션 구하게 하고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요거 관련해서 요 세 가지는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요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에 응용 문제가 되는 거는 시험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그 앞부분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펑션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에심토트 두 개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요거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레이셔널 펑션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여기서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버리컬 에심토트는 불가능한 점에서 나와요. x가 불가능한 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지금 디노미네이터가 0이면 안 되잖아요. 분수인 경우는 대부분 분모가 0인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리컬 에심토트를 물어봤다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나왔을 거고요. 지금은 호리존털 에심토트 물어봤죠? 호리존털 에심토트는 저희가 x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의 이제 레시오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y는 한눈에 보이는 답이기 때문에 1점 그냥 답만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숫자만 쓰시는 건 절대 안 되고 에심토트는 라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퀘이션의 형태로 적어 주셔야 한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긴 하거든요. 자, gx가 있어요. 근데 mx 플러스 1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얘네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gx에서 mx 플러스 1에서 저 플러스 1이 하는 역할, 그다음에 m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y-인터셉트고요. m은 기울기죠. 그러면 m 값에 따라 달라지기는 해도 어떤 이 라인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1. 그러니까 저기를 지나가는 라인을 그려서 밑에 있는 문제들을 사실상 푸셔야 되는 거였고, 지금 B의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write down the 그 number of solution을 구하는 건데 언제냐면 m이 0보다 클 때. 자, 보세요. 1을 지나가고요. m이 0보다 크면 gradient잖아요. m의 역할이 gradient거든요. 라인에서. gradient가 0보다 크면 얘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려보세요. 이렇게. 뭘 물어봤냐면 지금 그려져 있는 fx 그래프 검정 색깔 그 레셔널 펑션 그래프하고 제가 지금 그린 gx m이 0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거든요. 몇 번 만나냐는 거잖아요. 당연히 두 번 만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 번 만납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도 두 번이 만나요. 그래서 이거는 쓰시면 되는 거였고, 지금 사실은 B의 1번 푸시려고 뭔가 이거 식 정리해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식이 필요한 거는 B의 2번입니다. 네, B의 2번 푸실 때 저희가 이거를 식을 막 정리해서 푸시는 거고, 사실은 B의 1번은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라서 1점이에요. 사실은 얘는 1점입니다. 얘는 1점이었고, B의 2번을 푸실 때 저희가 이걸 쿼드라틱을 만들어서 보는 유형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B의 2번을 푸실 때는 저희가 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가 빈자리에다 좀 쓸게요. 보시면 fx는 gx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fx인 요거, 요거하고 fx랑 gx인 mx 플러스 1이 이렇게 같아지게 하는 솔루션이 하나가 되는 거 찾는 거죠. 그러면은 솔루션의 개수, 쿼드라틱에서 솔루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디스크리미넌트잖아요. 얘를 정리하시면은 무조건 쿼드라틱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쿼드라틱으로 만들어서 자, 정리하는 과정은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 이거 반대쪽에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어떤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냐면요. 3m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6mx 그다음에 플러스 x는 x로 묶어가지고 적으셔도 돼요.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고 요거 나중에 식 정리해서 discriminant 찾으시면 discriminant b square 마이너스 4ac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나와요. 그리고 요렇게. 네, 요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솔루션이 하나일 때 구하고 싶은 거니까 는 0일 때를 구하는 거고 m이 언제일 때냐면 m이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 이렇게 구해지죠. 자,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건 m이 퍼스티브일 때 그려놓은 거니까 지울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그렸을 때 지금 저희 무조건 1 지나가야 되죠. 1 지나가고 요렇게.
제가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게끔 그렸거든요. 여기 1 지나가고요. 6칸 갔을 때 한 칸 내려가는 방향으로 제가 그렸어요. 실제로 한 점에서 만나죠. 어떤 그래프랑 fx랑 gx랑 한 점에서 탄젠트하게 접하게 지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요게 좀 힌트인 게 그 다음 문제에서 보시면, 자, 그 다음 문제 보세요.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랑 gx가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두 점에서 만날 건데 언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찾는 거냐면 x가 0보다 큰 데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찾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솔루션이 여기에서 두 번 만나요. 뒤에서. y-axis 뒤에서 두 번 만나는 걸로 찾아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울기가 조금 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크리미넌트 때문에 얘가 0일 때 빼고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요. 그쵸? 디스크리미넌트 보세요. 디스크리미넌트가 지금 완전한 제곱이에요. 6m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때를 빼고는 무조건 퍼스티브가 나오거든요. 그쵸? 그럼 우리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 건데, 그럼 이걸 왜 물어봤겠냐는 거죠. 이거는 이 범위 내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뒤에서만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지금 요것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하게 돼야지, 지금 이해되시나요? 지금 요 상태로 1은 계속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게 돼야 돼요. 근데 네가티브인 상태로. 그래야 두 번 만납니다. 요 뒤쪽에서 한 번 더 만나거나 해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푸시는 거지 더 이상 뭘 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도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6분의 1에서 얘가 완전히 평평한 수평이 될 때까지 그 사이 얘가 만약에 퍼스티브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퍼스티브로 넘어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희는 지금 y-axis 뒤쪽에서만 두 번 만나는 걸 찾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방금 말한 기울기는 네가티브가 유지된 상태에서 y-axis 뒤쪽에서만 두 번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해야 되는데 네가티브가 유지되는 기울기인 상태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답만 쓰시는 문제입니다. 이쪽이 1점, 이쪽이 1점 해가지고 2점인 거긴 한데 답만 쓰시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분석해서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문제고요. 이게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프 분석적으로 좀 중요하고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특히 B번.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음. 어, 여러분,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답을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값을 넣어가지고 다 계산을 하는 문제였어서, 일단 처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요런 거 계산한 썸앤 프로덕트 문제거든요. 썸앤 프로덕트 문제 유형. 그래서, 어, 요렇게 폴리노미얼이 나왔을 때 대부분 서맨 프로덕트 문제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맨 프로덕트 공식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솔루션들의 합이죠. 솔루션들의 합이니까 썸 어떻게 구해요? 제일 큰 디그리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하고 두 번째로 큰 디그리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두 개 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구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보시면, 자, 이제 H는 솔루션 5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솔루션이 만약에 P 플러스 3i라고 하면 다른 솔루션 무조건 P 마이너스 3i가 나와야 한다. 적어주시고, 여기서도 나머지 부분 계산하실 때 얘도 sum of the root 이용하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의 썸을 저희가 이미 2분의 7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랑 나머지 알파, 베타, 감마의 솔루션을 다 합쳐가지고 지금은 뭐예요? 2분의 1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sum of the root 계산하시면 자, 이게 2분의 11이 나와야 되고요. 자, 이 부분 아까 전에 2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1이 됩니다. 바로 구해지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 마지막 거는 얘도 2분의 1 그냥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가 솔루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얘가 솔루션이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거를 이제 다 집어넣어서 그럼 마지막 루트 하나를 2분의 1이라고 해놓으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솔루션 두 개 하고 2분의 1 하고 나머지를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얘네를 다 곱했을 때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의 5제곱 요거 프로덕트 오브 더 루트 공식 써주시면 돼요. 2분의 마이너스 20 이렇게 10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알파 베타가 바로 2로 나옵니다. 요렇게 자, 알파랑 베타가 인티저고요. 곱해서 2가 되는 인티저는 1하고 2밖에 없어요. 둘 다 포지티브 인티저니까. 근데 알파가 작다고 했으니까 알파는 1, 베타는 2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빨리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유형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썸 앤 프로덕트 체크해 두시고 이 문제 유형 항상 똑같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 문제 좀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가 좀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조건을 좀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A번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누가 같이 앉을 거냐면, 알빈이랑 버비가 같이 앉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일단 먼저 앉혀보면, 같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이 8가지예요. 근데 A하고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네 먼저 앉히고요. 그럼 나머지 8명은 그냥 앉혀야죠. 그래서 8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요렇게 계산하시면 사실 끝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 이그젝트이기 때문에 3 significant figure로 잘 안 쓰긴 하는데 뭐 3 significant figure로 적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상황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얘네는 둘이 앉는 건 맞는데, 이제 얘네 둘도, C랑 D도, 우리도 같이 앉을 건데, 라고가 된 거거든요. 아, 우리 같이 이제 안 앉을 건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계산하실 때 상황을 좀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시고, 안 앉는 걸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같이 앉는 걸 계산해가지고 빼셔도 되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보실 때, 어, A랑 B가 만약에 여기 끝자리에 같이 앉게 되면요. C랑 D가 같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되는데, 만약에, 자, 반대로, 만약에 이 두 명이 가운데 쪽에 A랑 B가 같이 앉아버리면 C랑 D가 같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돼요. 그래서 요것만 구별을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A랑 B가 바깥쪽에 앉는 방법은 일단 네 가지죠. 바깥쪽에 앉았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 방법의 수에다가 여기 지금 8가지가 나와요. A랑 B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해서 그래서 이 총 가지수에서 나머지 가지수들을 이제 더해가지고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8에다가 12가지에다가 나머지 6명 얹히는 거 이렇게 하면 C랑 D가 같이 앉는 게 돼요. 그리고 똑같이 계산을 하실 건데 이번에는 8에다가 이건 안쪽에 앉았을 때는 C랑 D가 같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적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셔가지고 요거를 전체 가지수, 아까 전에 처음에 계산했던 그 가지수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C랑 D가 같이 앉는 방법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여기에서 C랑 D가 같이 앉는 방법을 빼서 계산하시면 요게 요렇게 나와요. 음.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최근에 사실은 그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 문제들이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좀 두 가지 케이스로 쪼개서 푸는 문제들이 잘 출제되고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좀 고민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